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성입니다. 남아프리카 남부에 있는 보츠와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프리카 남쪽에 있는 나라 보츠와나는 츠와나족의 땅이라는 뜻의 츠와나 코코입니다. 예전과 전쟁이 끊이지 않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정치 경제적으로 비교적 안정된 매단되는 국가입니다. 아프리카에서 비가 소중한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츠와나족 문화에 의해서 비는 또한 행운과 결부됩니다. 따라서 평온 국가가 번영하고 고운이 번창하기를 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는 폴라는 보츠와나 통화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해당 군 국장에서도 새겨져 있습니다. 표 국장 합계 이름까지 비가 붙은 것은 국토의 대부분이 칼라리 사막으로 뒤엎인 건질지대는 지리적 특성과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수단 가보론의 국토 면적은 58만 평방킬로미터, 남은 면적의 6배 가깝습니다. 프랑스 본토보다 약간 큽니다. 하지만 국토의 비인구는 많지 않아 약 200만 정도입니다. 이 때문에 인구 밀도는 평방킬로미터 한 3.4명 정도 매우 낮습니다. 국토 전체가 해발 1000m 아래는 고지대이나 평탄한 탁상제 지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서부적 대부분은 칼라리 사막에 뒤덮여 있고 인구는 남아공과 직경지의 남동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사실 츠와나인 자체가 보츠와나보다 남동쪽 남아공 400만이 더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국토의 가운데서 마가디카디 분지가 있고 북쪽인 오카방고 강성각대에는 사막 한 곳의 습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삼각지는 세계에서 가장 큰 내륙 삼각지 오카방고 강습지대는 관광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보츠와나 지역에는 처음으로 고전 민족은 부시메이로 코아선족이었으며 17세기에 지금의 남아공 제게 반토족의 일파인 츠와나족이 이주오며 여러 부족 국가가 생겼습니다. 보츠와나 지역은 내륙의 사막 지역에서나 10세기, 19세기 중후반 보호인들이 금을 찾아 보츠와나 일대로 침입해 들어오게 되면서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1880년대 초반이 되자 독일 제국도 가세 옆나라 부족인 남아족을 학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공포를 느낀 츠와나족 주장들의 요청으로 보츠와나 지역은 1885년 보행과 동네 남이브에서 세례를 높이던 독일 제국을 견제하려 했던 영국이 베츠와나일랜드라는 이름으로 보호령으로 만들었습니다. 베츠와나일랜드는 이름은 츠와나족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영국은 보츠와나 지역 자체에는 독일 제국과 경제 목적 외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 늘 그대로 보호령 상태가 유지되었으나 사실을 로즈가 남아프리카 회사를 설립하고 남아프리카 전역을 식민지로 만들려고 하였습니다. 또다시 공포를 느낍니다. 이에 츠와나족의 세 명의 추장은 1895년 영국으로 건너가 보츠와나를 식민지로 만든 것이 아닌 보호령을 유지하는 협정을 맺었습니다. 보츠와나는 식민지가 되지 않았고 로즈가 계획한 케이프 식민지와 로디지아를 잇는 출동한 보츠와나의 부서를 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한편 영국은 보츠와나를 유능하게 통치하고자 철도 외에는 아무것도 개발하지 않았습니다. 보츠와나에는 남아공의 방세력 광물 고령까지 그쳤습니다. 1910년 남아프리카 연방 설립 후 남사아프리카 위임 통치력을 편입하고 남아프리카 정부는 내친김에 보츠와나 역시 남아프리카 일부로 편입하려 하였습니다. 다만 남아프리카는 보츠와나의 처우와 관련해서 영국 정부의 협상을 지속하였지만 남아프리카 국민당 집권 이후 양국의 사이가 틀어졌습니다. 결국 루언나가 버려 이후에도 무려 반세기 동안이나 양국의 보호령을 계속 나가게 됩니다. 한편 남아프리카의 연방은 비록 베츠와나일랜드의 편집은 무산되었지만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옆에 있는 독일 등 남사아프리카 점령에서
남아프리카 연방의 보호를 강요하였습니다. 1966년 보츠와나는 영국으로부터 독립했고 세 차례 켈체 카바라는 사람이 초대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는 천하대국의 망과 토부족 주장을 포기하였으나 영국 유학 시절 사귀게 된 영국 여성 루스 윌리엄스와 결혼하였습니다. 아파트 베이트가 시행되던 시절 남아프리카 연방의 힘을 항의로 인해 보츠와나에 지방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성과가 이어지면서 1956년 카마 대통령은 보츠와나의 일반적인 자격으로 귀국이 허락됐습니다. 귀국 직후 카마는 보츠와나 민주당을 창당하고 독립운동을 이끌었습니다. 1966년 보츠와나는 독립을 이루게 됩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아프리카의 대륙에서 독립이래 민주주의 계속 유지한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또 가나, 남아프리카 공화국, 나미비아, 세네갈과 함께 아프리카 대륙에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돌아가는 데 안 되는 나라입니다. 모리셔스와 함께 독립이 항상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한 유일한 아프리카 국가이기도 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보츠와나의 세계의 자유지수 PL28점, CL44점, 총 72점의 자유등급 중 하위권이긴 하여도 어쨌든 자유로운 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1973년 통계에서는 PL3등급, CL4등급 부분이 자유였으나 1974년 89년에는 PL2등급, CL3등급이 자유로 올랐고 심지어 1991년, 1994년에는 PL1등급, CL2등급으로 올랐습니다. 1994년 다시 1989년 등급으로 언상을 먹게 되었습니다. 1995년, 2009년은 PL2등급, CL2등급이었으나 2010년 PL3등급으로 끌어졌습니다. 2023년 현재도 PL3등급, CL2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지수 역시 2024년 기준 7.63로 35위로 민주주의의 이탈리아 일기보다 높은 것은 높았습니다. 물론 모리셔스 동가나 아프리카의 1960년 동남아에서 초대 대통령에 당선된 셀체의 카마는 국민적 지지가 압도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독립영웅들이 의에 빠지기 쉬운 특징이 유일하게 흘리지 않았습니다. 1980년 최저감으로 임기 중에 사망하기까지 14년을 연속으로 집권하였습니다. 이는 모든 인민적 선거에 의한 집권이었으며 4번의 시선제 대통령 선거에서 각각 60% 후반, 80%의 높은 득표를 기록하였습니다. 스스로 따졌을 때 영락함 장기 집권인데도 임기 중 병사며 퇴진한 시기에 그가 끝까지 속죄 없이 아름답게 퇴임을 했을 것이라 볼 수 있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 대통령으로서 경제적 고도 성장을 견인하며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자신이 창당한 보츠와나 민주당도 총선에서 계속 진행하는 독재의 길로 가기 이토록 좋은 환경이 또 없었음에도 끝까지 민주적 선거 원칙을 지키다가 죽었습니다. 여타 아프리카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매우 높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카마 대통령이 집권한 1970년대 아프리카 국가의 히틀러도 경할 수준이 그간 보던 악마 독재가 된 헐게였음을 감안하면 지도자에 대한 우상화라는 개념 자체도 없는 게 당연하였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카마의 부임이 쾌태의 마실에도 2002년 대통령 후보를 짓고 권력자의 동상을 세우는 것보다 학교를 하나라도 더 짓는 것을 원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민주주의 생기고 원칙은 별탈 없이 이어졌습니다. 1980년대 취임한 제2대 대통령 쾌태 마실레가 장기 집권한 것은 아니고 이렇습니다. 야당 보츠와나 국민전선은 대통령 임기를 5년 책임자로 제한한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마실레 대통령과 여당 보츠와나 민주당이 이 법안을 수용하였습니다. 이 제도에 따라 1998년 대통령직에서 퇴임하였습니다. 카마 대통령처럼 마실레도 스스로는
결과적으로 장기 집권했지만 스스로 야당 제재를 인정하고 위원장이 자신의 임기를 제한한 법을 시행해 자진 퇴임한 것입니다. 20년 이상 장기 독재를 반복되게 하는 아프리카에서 이게 실화인가 싶을 정도로 선진적인 수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당장 아프리카 내에서는 10년, 20년, 물론 심지어 장기 집권이 40년 넘긴 독재자들까지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인물 우리 석도 기니, 데오도로, 오비앙, 응게마, 음바서고, 카메론, 폴 비아입니다. 그럼에도 보츠와나 민주당 독립영웅 세체 가마 초대 대통령 제1을 미국의 선거에서 연전연승하며 2020년대까지 60년 가까이 집권당 주의를 굳건히 하였습니다. 장기 집권이긴 하지만 민주적 선거에서 이번 승리하여 합법적으로 연속 집권해 왔습니다. 부정선거 논란도 크게 없었습니다. 문제는 하지만 민주당 역시 장기 집권 필요가 있는 탓인지 21세기 넘으면서 전체 득표율이 50%로 떨어집니다. 최대 18%의 압도적 득표로 보이던 집권 소등과에 비하면 많이 떨어졌습니다. 민주당의 장기 집권당입니다. 민주주의를 존중하고 국민선거 원칙을 준수해왔음을 고려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애초에 압도적 득표율과 의석수로 정권을 잡은 집권 여당이 반씩이 넘게 선거에서도 계속 이기는데 득표율이 점점 떨어지는 것을 지켜되는 현상 자체가 집권 세력이 여당의 득표를 조작해 계속 이기도록 손을 쓰지 않는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보츠와나 민주당은 독립 직후 실천 1965년 첫 총선에서 무려 80%를 득표하며 압승하였습니다. 이 선거를 포함해 2019년 총선까지 12번 선거에서 연승의 단독 과반 의석을 확보하였습니다. 집권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나 상상한 대로 득표율은 전대하라 하여 1993 총선에서 54%로 처음 50%의 득표를 기록하였습니다. 2014년 총선은 46.1% 득표에 처음 40%를 득표율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선거가 소선군들을 사퇴하는 등의 단독 과반 의석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2019년 총선에서 다시 52%를 득표하면서 경판을 연장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에 대한 집권 피로감과 비판 여론이 증가했습니다. 그만큼 야권 득표율과 지지율이 민주당을 견제할 정도로 커진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결국 2023년 10월 29일에서 이 추세가 완전히 입증되었습니다. 집권 여당 보츠와나 민주당이 단 4석을 얻는 참패를 당하며 한순간에 완내 사당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경기 침체와 부정된 논란이 여당 참패를 얻는 것이 목되고 있습니다. 이 선거에서 야당 연합의 인지적 변화를 위한 무선이 36석을 얻어 승리하였습니다. UDC의 승리를 이끈 드마복고 의장이 차기 대통령으로 부상하였습니다. 또 다른 야당인 보츠와나 회의당 15석, 보츠와나 애국전선 5석을 얻어 각각 제1당 3당이 되었습니다. 의회 구도가 완전히 뒤바뀌게 됐습니다. 집권 민주당의 지도자이기도 한 마쿠이치 마시시 대통령은 올해는 이번 선거에서 크게 패배하였다. 연임을 원했지만 선거 결과에 승복한다. 정직이가 원하는 윤석열 과정에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거 결과에 승복하고 야당 대표가 전화해 승리를 직관하는 시사적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드마복고 의장이 대통령에 취임하며 58년 만에 평화적 정권 교체가 실시돼 이보의 NGO 기관이 세계 300의 프로젝트에 의하며 보츠와나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피가 잘 이루어진 나라라고 합니다. 세계에서도 99개 중 25번째라고 평가하였습니다. 여기에서 2022년 평가된 에브라함 아프리카 커머스런스 지수에서도 모리셔스, 세이젤, 튀니지, 카우베르테 다음을 5위에 랭크되는 등 아프리카에서 정치적 안정성 고관고가로 손꼽힙니다. 역대 대통령 임기를 봐도 2020년 제안법이 통과된 것이 이대 대통령의 13번째였습니다.
당시 대통령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자기는 출마하지 않겠다는 약속한 뒤 임기 만료전에 퇴임하였습니다. 부통령 2인자를 임명해서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된 된다는 통습이 있어 상수하는 대규모 국회 사건을 촉구한 전 대통령 대신에 새로 임명된 부통령이 정상적으로 선거를 해서 3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4대 대통령 군 총사령관으로 복마된 1대 대통령의 아들이 2대 대통령 말기에 퇴역하여 의원에 당선은 3기 대통령에게 부통령 임명, 대통령 선거 당선인은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 취임하였습니다. 국정을 수행한 후 역시 2기 10년 만에 정상적으로 퇴임하였다고 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보츠와나가 민주적 과정을 알아봤습니다. 긍시 부장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